자, 수업을 하자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많이 생겼지, 그지? 근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생길 건 예상을 했고, 예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에서 예제에서 푸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은 2004년도 시방서에 의해서 한 거거든. 뭐 그거를 했다고 해서 틀리느냐? 사실 틀린 건 아니지. 그게 틀렸다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교량, 한강사의 교량 다 때려부셔야지. 틀린 건 아니지. 틀린 건 아니고 시방서 규정에만 이제 바뀐 거지. 그래서 2004년도 시방서가 틀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2012년도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진 거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거 프린트물 몇 쌈이나 가져왔을까? 어? 자, 착한 학생들 손 들어봐도 돼. 몇 명이나 되나? 그러니까 12년도 시방서에 의해서 오늘 이제 설계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2004년도 시방서가 틀린 게 아니고 그거를 조금 복잡하게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 차이점만 이해를 하면 되거든. 기본적인 해석 설계 방법이 바뀐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한 것이 어떻게 2012년도 시방서에서 바뀌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공부를 해보자고. 내가 학생 때 우리 그 진별 교수님, 뭐 장도일 교수님, 기라성 같은 교수님이 계셨는데 7, 8 이러면 그냥 나갔는데 수업 준비가 안 돼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한 거 보자고. 자, 오늘 시간 뭐 확실히 이해해도 기말고사에서 50% 이상 확실히 받을 수 있거든. 오늘 확실히 이해를 하고 보자고. 자, 우리가 이제 전 시간 이걸 했고, 물론 이제 강도설계법에서 공부를 했지, 그지? 강도설계법에 의한 거고, 전 시간 했던 게 MU는 결론이 이거였었거든. 자, 강도설계법에서 보를 해석하고 설계할 때는 요식 하나야. 요식 하나였었고, 요식이 P의 자, 요식 하나였었다 그랬거든, 그지? 뭐 신시방서도 마찬가지 요식 하나거든. 자, 이제 전시계사 할 때는 우리가 2003년도 시방서에서 얘가 1.4D 플러스 1.7L 해서 하중계수가 틀렸었지. 그리고 이제 우리 신시방서에 의해서는 이제 하중계수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하중계수가 사하중은 1.2, 활하중은 1.6을 곱해줘서 하중을 키워놓고 모멘트를 구한다. 그래서 이 모멘트는 극한 모멘트, 그러니까 얼티밋 모멘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 계수 모멘트지. 그러니까 이거는 재료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부재에 작용하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최대 모멘트, 받을 수 있는 최대 모멘트, 가상의 모멘트지. 왜? 실제 없는 걸 이렇게 키웠거든. 사하중과 하하중을 60%, 20% 키워놓고 최대한도 키우는 하중이 계수 모멘트가 되거든. 물론 이제 시방서에서 이걸 바뀌었으니까 이걸 써야지. 자, 그전에는 이제 여기서 자, 이것이 재료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모멘트지, 얘가.
최대가 재료 부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모멘트, 그러니까 공칭 모멘트 또는 저항 모멘트라고 했거든, 그지? 야, 이건 그러니까 재료가 항복 강도라든가 설계 기준 강도라든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하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단면 내부의 압축력과 인장력의 우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부 저항 모멘트가 얘거든. 근데 콘크리트가 물을 탔다든가 철근이 좀 재료가 시원탄다든가 설계상의 계산상의 오차라든가 뭔가 불안하거든. 강도를 감소시켜 주자. 강도 감소 계수가 있었거든. 자, 강도 감소 계수를 이전의 시방서에서는 자, 휨부재일 때 자, 0.85다. 자, 압축부재일 때 0.7, 0.65. 자, 그래서 압축부재일 때 요거는 이제 나선 철근 기둥. 요거는 띠철근. 이렇게 돼 있거든. 요건 물론 2학기 때 배우거든. 2학기 때 나선철근 기둥과 띠철근 기둥 설계하는 거는 2학기 때 배우고. 그러니까 여기 기둥이 있거든. 여기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네. 5개. 이 기둥은 무슨 기둥이냐? 얘는 띠철근 기둥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기둥을 해석하고 설계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지금 주철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주철근이거든.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철근은 이렇게 지금 들어간 철근이 압축력을 받아주는 거예요. 얘는 기둥이니까 압축력을 받잖아. 그러니까 철근의 단면적이 휨에 의해서 인장을 받는 게 아니라 면적이 압축력을 받아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호를 설계하는 방법하고 당연히 틀리겠지, 그지? 자, 그럼 이런 기둥을 우리가 이제 띠철근이라고 하는데, 나선철근과 띠철근은 어떻게 틀리느냐?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얘가 주철근이거든. 자, 주철근이 자, 여기에 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자, 그 주철근이 당연히 이제 자, 주철근이 이렇게 있겠지. 여기도 주철근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철근이 만약에 얘들이 한 10m 기둥이라고 한다면은 철근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떨 것 같아? 10m 철근을 얘들 쫙 세워놨을 때 당연히 쓰러지겠지, 그지? 철근을 잡아줘야 되거든, 당연히. 잡아주는 철근들. 그러니까 요 철근 같은 경우 철근이 이렇게 4개가 있어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거든. 이렇게. 요 철근들을 띠철근이라고 부르거든. 얘들을 띠철근.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이 생긴 모양을,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나 뭐 정육면체 또는 뭐 이런 단면 모양의 기둥에서 일정 간격의 폐압 철근으로 잡아주는 기둥을 띠철근이라고 하거든. 자, 나선철근 기둥 말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볼펜에 용수철이 들어있거든. 용수철식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 요거는 이제 나선철근 기둥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게 압축력에 따라서 이 주철근을 19mm를 쓸 건지 25mm를 쓸 건지 이 주철근의 직경을 결정하고 이 스트럽의 직경, 요 간격을 결정해 줘야 되거든. 이쪽도 마찬가지. 이 주철근 기둥의 철근의 종류, 이 나선철근의 종류와 이 피치 간격들을 결정해 주는 게 철근의 설계거든. 2학기 때 배우는 거거든. 자, 어제가 이런 기둥일 때는 강도 감소 계수가 나선철근은 0.7, 저건 0.65다. 근데 강도 감소 계수가 이렇게 작아진 이유는 자, 10m짜리를 이거 콘크리트 시공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콘크리트를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레미콘을 버야 되거든. 붓게 되면 어떻게 돼?
재료 분리가 다 일어나지. 떨어지면서.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강도 감소 계수가 당연히 보호보단 작고, 이 나선으로 묶어주기 때문에 얘보다는 강도 효과가 우수하거든, 그지? 그래서 얘가 약간 큰 거로 나와 있거든. 자, 요까지가 2004년도 기준이고 2012년도 시방서에서 요건 안 변했거든. 요건 안 변했는데 뭐가 문제가 이제 생겼냐면은 자, 건물의 프레임을 보면은 자, 건물의 프레임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 자, 요 부재의 경우에 요 부재는 분명히 힘을 받고 있거든, 그지? 힘을 받는 부재니까 요게 아니거든. 요게 아니라 이쪽에서 힘을 받고 이 부재에 만약에 풍압력이나 풍력이라든가 지진이 있으면 수평력이 들어오면서 이 수평력이 이쪽에 들어오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 보의 경우에는 모멘트도 받지만 충력도 받거든. 어이? 그럼 이건 보도 되고 얘에 대해서는 기둥이다. 그러니까 보라는 거는 충력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거든. 충력을 받을 수 있으면은 강도 감소 계수 얘를 써주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시방서에서 개정해서 요 문제를 처리를 한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자고. 이제 어떻게 처리를 했나 이제 보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자, 인장집의 단면, 압축집의 단면이란 말이 있고, 여러분들 그 나눠준 그 시방서에 나오면 그 설명이 쫙 돼 있거든. 물론 여러분들 그 시판에 보면 돼 있고. 자, 압축집의 단면을 여러분들이 그 정의한 걸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써 있거든. 자, 압축집의 배용률 1개 이하인 단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자,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압축집의 단면이라는 용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압축집의 단면을 우리가 그냥
자, 취성 파괴 단면이라고 봐도 되고, 전에 우리가 취성 파괴 단면이란 말을 썼었거든. 취성 파괴는 자, 로가 자, 로비 평형 철근비보다 클 때, 그러니까 평형 철근비보다 클 때라는 게 철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파괴가 콘크리트 쪽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파괴가 돼 일어나는 그 취성 파괴를 저 압축집의 단면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좀 봐도 되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구시방서에서는 요거 가지고 판단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 로 B라는 게. 자, 로 B가 평형철근비, 로 B는 평형철근비는 우리가 어디서 구했냐면은 얘는 from T equal C 내력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T는 AS의 FY이고 C는 0.85의 FCK의 A, B에서 구했거든. 그지? 여기서 이제 AS가 로 BD고 FY를 이쪽으로 가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가가지고 평형철근비 로 B를 구했단 말이야. 0.85 베타 1의 FY분의 FCK의 아이고 자, 이렇게 됐었거든. 그지?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0.004이 뭐야 이게? 콘크리트의 압축적 극한 배형률이지 얘가. 극한 배형률인데 입실론 Y가 거의 평형 상태에서 얘가 0.003인데 얘를 입실론 Y일 때 중립축 위치를 구해서 등가 직사 경력 사각형의 깊이 A를 결정을 했었거든. 그런데 이제 입실론 Y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FY 철근의 항복 강도를 400메가파스칼을 썼다. 즉 400이면 4000이니까 이거 고강도거든. 그러니까 철근이 고강도인데 이 정도는 고강도인데 이거를 갖다가 입실론 Y를 구해보면 입실론 Y는 FY를 철근의 탄성계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지? 400이면 고강도인데 400을 놓고 보면 400일 때 철근의 탄성계수 얼마? 2 곱하기 10의 5성이거든. 즉 0.002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철근의 항복 강도가 낮아지면 300으로 낮아지면 300메가파스칼 또 320, 3200 그러면 이 철근의 배형률이 더 작아졌지. 항복 배형률이 더 작아졌단 말이야. 콘크리트 배형률을 0.003이라고 제기를 가정했는데 얘는 콘크리트보다도 변형이 안 됐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든 얘기거든. 철근은 늘어나서 배형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거부터 배형률이 작다. 여기서부터 받아들이기가 여기서부터 좀 힘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취성 파괴, 압축집의 단면을 이렇게 해서 판단하지 말고 평형 철근비를 구해서 철근비 가지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판단을 했거든. 그래서 이거로 하지 말고 자, 최다 인장 철근 순 인장 배형률 입실론 T를 구해서 요거보다 작으면은 그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 자, 배형률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입실론 C 0.003이고 얘가 입실론 Y일 때 평형 단면이거든. 그지? 평형 단면인데 이것이 철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철근이 항복 안 하거든. 그지? 취성 파괴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되면 이게 지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 즉 철근의 배형률이 입실론 Y보다 적게 되면은 콘크리트의 압축축이 철근의 인장축 이동하면서 이쪽에서 파괴가 일어난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압축집의 단면이라고 본 거거든. 따라서 압축집의 단면을 판단을 요거를 하지 말고 철근 인장 측의 최외달 인장 철근의 변형률이 얘보다 작으면은 압축집의 단면으로 보자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입술은 Y 이하인데 이것이 보다시피 0.001을 일반적으로 본다 그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압축집의 단면은 우리가
그 철근의 체외단 순인장 배역률을 갖다가 0.002보다 작을 때 또는 이거보다 입실론 Y보다 작을 때는 압축집의 단면으로 보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체외다 인장철근 순인장 배역률 얘가 뭐냐? 얘가 얘거든. 얘가 얘인데 단면이 이렇게 있을 때 철근이 여기 있거든. 일단 바로 요 배역률이 되는 거지. 근데 철근이 한 줄일 때는 요게 되는데 철근이 만약에 두 줄일 때는 우리가 도심이 이거였었거든. 라고 해서 이 도심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배역률 계산할 때는 체외단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체외단이니까 두 줄로 있다 할 때는 바깥의 철근의 도심의 배역률을 얘를 입실론 T라고 잡은 거지. 그래서 체외단 인장 쪽에 순인장 배역률이 나왔거든. 여기는 왜 또 순자가 붙었냐? 그냥 인장 배역률이면 인장 배역률이지. 그거는 이제 이 콘크리트 부재에 이거에 이제 변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변형이 왜 생겼냐면은 이 변형이 왜 생겼냐면은 보가 이렇게 있을 때 힘이 생기면서 이 힘에 의해서 이 변형이 생긴 거거든 지금. 근데 이제 콘크리트 자체에 크립도 있고 크립에 의해서 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고 건조 수축도 있고 또는 이제 프리스트레스도 있거든.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철근이 인장 측에 배역률이 생기는데 얘들은 빼버리고 하중만에 의해서 이하중 또는 자중 하중만에 의해서 인장을 유발한 그것만 치자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아무리 잘해도 인장 측의 요 균열을 피할 수가 없거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인장 균열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거거든, 얘는. 이 균열을 없애기 위해서 자, 이거에 의해서 응력 분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이와 같이 얘는 압축이고 얘는 인장 응력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콘크리트 단면의 하중으로 인해서 인장 응력 분포가 생겼고 얘로 인해서 항상 균열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균열을 피하고 싶으면은 얘를 갖다가 요 밑에다가 여기서 일단 강선을 집어넣고 자, 긴장을 시켜. 자, 빡 당겨. 강선을 긴장시킨 다음에 긴장시킨 상태에서 여기서 정착을 해버리면 강선을 긴장시켜 놓고 그러니까 탄성 범위 이내에서 철근을 갖다가 강선을 갖다가 늘여놓고 거기서 긴장하면은 이 강선은 어떻게 돼?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원래대로 긴장한 상태에서 정착을 하니까 요 단면에는 어떤 응력이 생기냐면은 요 긴장력을 P라고 하면은 요 단면적 A로 나눈 시그마라는 압축 응력이 항상 도입되지. 그러니까 요 압축 응력을 주게 되면은 이 압축 응력을 이 상태에서 이거 보에다 갖다 놓고 하중을 갖다 놓으면은 강선을 긴장시켜 놓고 압축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하중에 의해서 어떤 응력이 생기냐면은 플러스 자, 이와 같이 압축력 인장이 하중에 의해서 생겼잖아요. 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압축력은 커졌고 자, 압축력은 커졌고 요 인장은 압축력에 의해서 상쇄가 됐지. 그러니까 단면에 인장력이 하나도 안 생겼으니까 이 단면에서는 균열이 안 생기는 거지. 요 응력을 미리 줬다 해서 얘를 프리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거든. 자, 여러분 버케비어를 공부하니까 스트레스를 미리 줬다. 비포. 자, 스트레스 미리 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원리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단면 내부에 인장력이 하나도 생기지 않게 미리 강선을 긴장시켜서 정착시켜서 압축력을 미리 줘놓고 부재를 공용 중에 하중에 의한 인장력을 상쇄시키는 게 PS 콘크리트거든. 자, 이러한 변형률을 갖다가 다 제거하고 얘들은 빼버리고
철근의 가장 끝에 있는 인장 배응률 입실론 T라고 놓고 그것이 입실론 Y보다 작으면은 압축집의 단면이다. 또는 0.002보다 작게 되면은 우리가 압축집의 단면이다라고 보는 거거든. 자, 그럼 압축집의 단면은 설명이 됐고, 자, 그럼 인장집의 단면으로 들어가자고. 자, 인장집의 단면 똑같이 이제 입실론 T가 0.003에 도달할 때, 자, 콘크리트의 압축적 배응률이 0.003 최대 극한치일 때 입실론 T가 여기서 이제 압축이 인장으로 바뀌고 인장집의 배응률 1개 이상인 단면 이렇게 되면 되거든. 자, 그러니까 요게 이 애들이 싹 바뀌어야지. 요것이 자, 요거는 의무적으로 자 0.005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철근의 배응률을 갖다가 입실론 T가 0.005보다 크게 되면은 인장집의 단면이 돼 가지고 연성 파괴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거든. 자, 근데 이것이 자, FY가 자, FY 철근이 만약 여러분이 그 설계할 때 만약 400메가파스칼 이상 즉 고강도 철근이야. 자, 고강도 철근이면은 입실론 T를 갖다가 입실론 T를 갖다가 철근의 항복 강도, 항복 배응률을 구해 가지고 2.5를 구하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보다시피 400일 때, 자 400일 때 항복 배응률이 아까 0.002였었잖아, 그지? 400일 때 0.00이니까 0.00에다 2.5 곱해주면 0.005가 나왔거든. 그런데 지금 시방서에서는 400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강도가 우리가 포스코 이런 데서 강제가 좋아져 가지고 얘가 600도 생겼고 700도 생겼고 최고강도 강철이 나오고 있거든. 자, 그럼 600일 때는 자, 예를 들어서 600일 때는 600을 2 곱하기 10의 5승으로 하면은 얘는 0.003이고 곱하기 2.5를 해야 되죠, 이제. 그럼 0.0075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고강도를 썼을 때는 인장 집의 단면은 입실론 T가 즉 이거보다 커야지 인장 집의 단면으로 봐서 강도 감수 계수가 얘는 0.85가 되는 거지. 이럴 때. 자, 그럼 세 번째. 지금 인장집의 단면, 압축집의 단면을 했고, 세 번째로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이필론 t 하면은 이필론 t는 지금 얘기하다시피 철근의 최외단에서 인장 변형률이야. 철근의 인장 변형률이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나눴을 때, 자, 0.05보다 크게 되면은 이쪽보다 이쪽 크게 되면은 요거는 인장집의 단면이거든. 자, 인장집의 단면이고, 자, 인장집의 단면에서 여러분이 철근의 인장 배형률을 구해 봤을 때 0.05보다 크면은 인장집의 단면이니까 강도 감소 계수가 0.85거든. 0.85니까 얘가 되는 거거든. 0.85가 이렇게 쭉 나가는 거지. 인장집의 구간에서. 자, 0.002보다 작게 되면은, 자, 요거보다 작게 되면 요거 압축집의 단면. 자, 압축집의 단면, 즉 다시 말해서 취성 파괴가 되는 구간이지. 자, 요 사이는, 자, 그러니까 압축집의 단면은, 자, 압축집의 단면은 지금 강도 감소 계수가 뭐였었냐면은, 자, 요거하고 요거였었거든. 자, 얘는 이제 띠철근, 얘는 나선철근. 자, 이렇게 됐었거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보에서 조금이라도 압축 하중이 작용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철근의 인장 배형률이 0.02하고 0.005 요 사이에 있을 때를 여기를 변화 구간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변화 구간에서는 강도 감소 계수를 이와 같이 직선 보관에 의해서 변화시켜 주자. 자,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이렇게 놨거든. 이런 건 나중에 기술사 문제에서도 고려를 해보기를 콘크리트에서 강도 감소 계수와 철근의 변형률에 따른 파괴 모드와의 관계를 기술하라는 기술사 문제에서도 나올만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내가 말하는 기술사라는 건 물론 구조 기술사도 당연히 나오고 시공 기술사도 콘크리트 기본으로 나오지, 또 건설 안전 기술사 최소한도 3개 또는 항만 기술사도 콘크리트 재료 나오거든. 이런 4개 분야에서는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속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파괴 모드하고 철근의 인장 변형률과 파괴 모드, 그에 따른 강도 감소 계수를 설명하는 그래프가 되거든. 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은 시험 문제는 안 내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자, 콘크리트 철근의 배형률을 구해서 얘보다 크면은 뭐 볼 거 없이 그냥 보로 보고서 강도 감소계수 P가 0.85거든. 그런데 요거보다 작을 때는 이 사이에서는 이와 같이 직선 보관법에서 얘를 구하게 돼 있거든. 자, 그럼 이 P는, 얘는, 자, 띠철근일 때 P는, 자, 얘가 0.655 플러스, 자, 이필론 T를 구해서 마이너스 얘가 0.002고 2에, 자, 이게 3이고 요게 200이거든. 그래서 3분의 200을 곱하면 이 강도 감소 계수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냥 직선식 구한 거거든. 직선식이 이게 지금 y는 ax 플러스 b, y는 ax 플러스 b에서 b가 0.65 여기 있고 여기가 원점으로 봤을 때 0.65 들어가 있고 이 기울기가 이거고 얘가 지금 0.003이고 이 차이가 0.03이고 얘가 0.2거든.
그래서 3분의 200이 됐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자 강도 감소 계수를 얘를 구해가지고 얘가 여기에 들어갈지 여기에 들어갈지 그러니까 이거일 때 요걸 구해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이필론 t에서 요걸 빼줘가지고 그 차이에 의해서 이 기울기를 곱해가지고 강도 감소 계수를 곱하게 돼 있는 거거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음에 요 띠철근의 P는 자, 얘는 이제 0.7에다가 플러스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이필론 t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아까 여러분들 그 시방서 그 프린트 해준 거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래프가 바로 지금 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거든 지금. 물론 책에도 나와 있을 거고 시판에. 자, 그래서 시방서 규정에 의해서 그와 같이 지금 식을 갖다가 지금 구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강도 감소 계수는 무적되고 0.85 뭐 0.7 뭐 75를 하는 게 아니라 철근의 배역률을 구해서 그 값이 0.85보다 크면 무적되고 0.85지, 그지? 얘보다 작게 되면 이 변화 구간에 들어왔다. 그만큼 빼줘야 되거든. 그래서 P를 철근의 배역률에 따라서 강도 감소 계수가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여기서 우리가 MU는 PMN에서 P가 무적되고 0.85가 아니라 강도 철근의 배역률을 구해서 그거에 따라서 얘가 변할 수가 있다. 바로 그 차이야. 근데 대부분은 0.85거든. 인장 지배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길 수가 있냐면은 자, 보가 이렇게 있을 때 뭐 극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자고. 자, 여러분 힌지 롤러가 이렇게 돼 있거든. 자, 힌지 롤러라는 뜻은 여기 핀이 박혀져 있거든. 자, 핀이 박혀져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롤러가 들어가 있고 구리스를 발라서 지가 돌아가게끔 돼 있지, 그지? 그리고 이게 하중을 받으면 지가 이렇게 휘어야 되거든. 이렇게 휜다는 얘기는 여기서 세타라는 각변이가 생기는 거고 여기서 델타라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거든. 그런데 만약에 세타가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유지 관리를 안 했다. 여기에 구리스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칠해줬다. 얘가 녹슬겠지. 녹슬게 되면 지가 각변이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가 각변이가 안 생기면 여기서 제로로 왔다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모멘트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치? 모멘트 생기고 여기서 지가 여기서도 이제 롤러 같은 경우에도 지가 여기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가 안 돌아다니거든. 안 돌아다니 변형이 구속되면 발력이 반드시 생기거든. 유지관리를 안 하면 여기서 수평 발력이 생겨가지고 부재에 충력이 들어온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거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충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강도 감소 계수가 이 구간에서 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조를 컨설팅 할 때는 이런 거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거 그거 안 했구나. 4번. 자, 우리가 이제 인장철근이 이제 변형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연성 파괴를 유도를 해야 되거든.
자, 연성 파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압축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런데 항상 힘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변화 구간에서 최소 인장철근 배역률을 입실론 T 라고 놓자. 그러니까 최소 인장철근 배역률을 갖다가 0.004로 두고 얘는 또는 자, FY가 400MPa 넘을 때는 2.0 입실론 Y라고 놓자. 그런 얘기거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식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구간에 들어왔다. 이 변화 구간에 들어와서 강도 감수 계수를 할 때 이 구간에서는 인장철근 배역률이 작을 수도 있거든. 압축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휨부재가 돼 있으면은 최소 배역률을 0.004로 보자 이거거든. 이 구간에서 압축과 받아서 인장 배역률이 얘보다 작을 수 있는데 시방서 규정에 연성 파괴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치를 얘보다는 크다고 보자. 그 0.004로 가정하게 되면은 그 강도 감소 계수가 요게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0.004가 들어가야지. 그럼 0.002가 되고 3분의 400이 되지. 그 0. 요 값이 0.13이 되니까 0.78이 되네. 0.78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휨부재가 최소 배역률을 할 때 강도 감소 계수는 0.78이 되고 나선철근일 때 같은 방법으로 열다가 하게 되면은 얘가 0.004가 되고 3분의 300 101 0.8이 되네. 자, 0.8이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강도 감소 계수가 이 변화 구간에 있어서는 지금 보다시피 0.78 또는 0.80 이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은 보에서 요 식이 기본인데 강도 감속에서 P를 결정할 때 입실론 T를 구해가지고 그 크기에 따라서 세 개의 범위 내에서 얘 크기를 요 그래프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강도 감속에서 무적되고 0.85라고 하지 말고 근데 대부분 0.85지 지가 인장부재라고 보기 때문에 0.85인데 조금 변화 구간을 둬서 정확하게 하자라고 할 때는 요 식이 맞다. 그런 얘기야. 자,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 다 내년에 기사시험에는 반드시 날 거로 보이거든. 자, 이런 수치들은 기사시험 내용으로 보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시해야 되는 게 5번째. 최대 철근비. 최대 철근비.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설계할 때 그 구시방서회에서 2004년도 시방서에 의해서 자, 요거보다 작다고 했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인장 변형률을 따진 거는 철근의 최외단의 인장 변형률을 구할 때. 근데 인장 변형률 구할 때 반드시 콘크리트 0.003이라고 얘는 항상 가져가는 거야. 0.003이고 이 부재 유효 높이하고 전체 중립축 깊이에 의해서 여기서 입실론 t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0.003일 때 입실론 t를 구해가지고 그 입실론 t의 크기가 얘냐에 따라서 0.85냐 0.78이냐는 강도 감소 계수가 결정됐거든. 얘는 입실론 t에 의해서 결정됐거든. 근데 설계할 때 얘가 정해졌고 설계할 때 자, 전에 설계할 때 요거를 어떻게 하려 했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구판을 가진 사람에서는 롤을 갖다가 가정을 하라 그래. 이해를 가정했고, 하정이 주어졌을 때 BD 제곱을 결정했거든, 그지? BD 제곱 결정해서 D가 뭐 1.2B 황금비를 구해가지고 BD를 결정해서 철근을 결정했거든. 근데 이거 가정하는 게 어떻게 가정했었냐면 우리가 로 맥시멈이 연성 파괴를 유도하기 위해서 0.75 로 B를 썼다. 폐형철근비에 75를 썼고 폐형철근비는 자, 뭐 이렇게 됐었나? 뭐 이렇게 해서 폐형철근비를 구해가지고 그거의 75%를 갖다가 최대철근비를 봤거든. 이래 놓고 설계할 때 로를 갖다가 가정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 책 구판에서는 0.5 내지 0.6 로 맥시멈을 가정하라라고 돼 있었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걸 요렇게 하지 말고 이 최대 철근비를 갖다가 로를 가정할 때 이렇게 하지 말자. 0.75를 정하지 말자. 그런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이씨. 아유, 지워져.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폐형철근 빌 때 공식이 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 자, 폐형철근 빌 때 공식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철근비의 최대치를 갖다가 여기서 철근의 항복 배형률이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커지지. 그러니까 철근이 최소치가 뭐냐? 바로 인장 배형률의 최소치 20% 미니멈이다. 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인장 지배할 때는 인장 지배 단면의 정의에 철근의 배형률이 0.005 이상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가 최소치는 0.005 이상이거나 아니면 변화 구간에서는 0.004였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거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자, 그 로 맥시멈을 구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표 51과 52가 결정되거든. 자, 여러분 교재 10판 가지고 있는 사람. 교재 10판의 표 51을 보라고. 51에 있는 거 그걸
나올 테니까. 자, 5일에 있는 거는 여기서 로 맥시멈을 갖다가 자, 요 식을 갖다 그대로 그 로 맥시멈을 갖다 로 B로 나눠보자고. 자, 우리가 구시방서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구시방서에서 로 맥시멈은 0.75 로 B였었거든. 구시방서에서 이랬거든, 그지? 철근비의 평형 철근비 구해서 75%가 최대 철근비다라고 왜 연성 파괴를 유도하기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로 맥시멈 로 B로 나눠주게 되면은 자, 로 맥시멈을 이거로 나눠주게 되면은 자, 0.003 플러스 0.004분의 0.003 플러스 입실론 y가 되는 거지. 여기서 0.007분의 0. 자, 이렇게 되네. 자, 그 다음에 이거 표 5일이고, 여러분 교재 표 5일. 또는 지금 그 시방서 가지고 있으면은 시방서 9페이지. 시방서 요 9페이지에 요 표가 나와 있거든. 요것이 표 5일이거나, 시방서 오른쪽. 자, 시방서 여기 지금 여기서 오른쪽 값에 여기 지금 강도 감소 계수가 변하고 있거든. 이 해당 철근비가 변하고 있거든. 그게 요거로 계산한 거거든. 저거로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이 나오거든. 그다음에 표 5이. 표 5이는 이 시방서의 중간값.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얘는 인장지배. 얘는 최소 배형률. 자, 변화 구간의 최소 배형률. 그래서 여기 때는 로 맥시멈의 자, 0.003이 들어가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철근의 인장 배형률이 얘를 가정했을 때 0.003을 가정하고 요 비례식에 의해서 얘가 구하는 거거든. 어이? 이렇게 놓고 보니까 D는 알겠는데 얘는 정해진 게 아니거든. 얘는 단면이 주어지면 알고 있거든, 그지? 단면에 의해서 얘는 항상 주어졌는데 얘는 구해야 되거든. 얘는 어디서 구하느냐? 그럼 C는 CT에서 구해야지, 그지? C에서 이 C는 자, 이 식에서 A가 베타와 C니까 여기서 C가 구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C를 중립축 위치로 구해가지고 열다 집어넣고 이 식에서 철근의 배형률이 나왔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입시론 T가 나와서 지금 한 방법에 의해서 강도 감소 계수와 철근비를 구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MU는 PM에 요거 한식만 따져보면 된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 자, 요 정도 하고 우리가 또 시험이 가까워왔으니까 그만하고 자, 복철근으로 들어가자고.
자, 여러분 그 시판을 보거나 또는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한 거 그거 보면서 봐도 되거든. 깨도 복잡해, 그지? 뭐 예습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깨도 복잡해. 자, 원칙이. 자, 일단 복철근 직사각형 부분 영어로는 이제 자, 더블리 리인포스가 되고 단철근은 싱글리가 된다 그랬지.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 그 여러분 책이 너무 복잡하거든. 읽어봐도 잘 무슨 소리가 아무리 봐도 모르거든. 자,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듣고 그 원리만 이해하고서 넘어가면 되거든. 자, 복철근 직사각형부는 가능하면은 설계 안 하는 게 정답이야. 가능하면은 단철근 구형 단면을 하는 거야. 가능하면은. 복철근 단면은 가능하면 안 한다. 근데 왜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 해석을 해봤거든. 설계를 해봤는데 얘가 돼야 되는데 단면을 구해놓고 어쩌고 보니까 얘가 크거든. 얘가 더 크거든 지금. 어쩌고 얘가 더 크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얘가 요 식에서 얘가 분명히 더 커야 되는데 얘가 더 크다. 그럼 여기서 얘가 더 크기 위해서는 방법이 자 FY나 FCK를 이거는 늘리는데 한계가 있거든. 정해져 있으니까 얘들은 정해져 있고 롤을 키우거나 또는 BD를 키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그지? 그런데 이제 철근을 키우게 되면은 뭐 알다시피 철근을 키우게 되면 철근 종류가 많아지고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간격 규정에 걸리고 그럴 위험이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얘가 얘보다 작기 위해서는 얘만 키워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BD를 키워준다는 얘기는 콘크리트 단면적만 키워주게 되면은 단철근이 되는 거지. 굳이 복철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원칙은 첫 번째 일단 어떤 복철근 설계해야 돼? 그러면은 BD를 확대하는 거야. BD를 확대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단철근으로 설계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조물을 해석 설계하다 보면은 BD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BD가 제한을 받는 경우. 자, BD가 제한을 받는 경우 무슨 얘기냐? BD를 확대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 이걸 확대를 못 해요. 자, 확대를 못 하면은 할 수 없이 철근량을 많이 넣어줘야 되거든. 자, 제한을 받는 경우 MU가 자 PMM보다 크다. 이럴 때 즉 이거를 계산한 거는 지금 결정이 돼 있거든. 여기서 B가 있고 철근이 AS가 결정돼 있고 D가 이렇게 결정돼 있는 이 단면에서 얘가 얘보다 더 큰 거거든. 그럼 요걸 구해놓고 요 차이를 구해보자. 요 차이가 문제잖아 지금. 요 차이만큼 철근을 더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 철근을 더 넣어주는데 철근을 어떻게 더 넣어주느냐. 여기에 하나 넣고 여기도 하나 넣고 라고 하면은 요걸 갖다가 AS 다시라고 놓고 얘도 AS 다시라고 놓고 그 요 모멘트 8은 보통 요걸 갖다가 우리가 D 다시라고 넣거든. 자, 인장철 압축 연단에서 인장철근 도심까지는 D고
압축 연단에서 압축 철근 도심까지는 D 다시라고 놓거든. 자, 요 차이를 갖다가 AS 다시에 FY에 D 마이너스 D 다시 모멘트 8이 D 마이너스 D 다시지 지금. 자, AS 다시 양쪽에 똑같이 들어갔잖아 지금.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평형은 이루 되고 AS FY D 바이 D 다시 놓고 요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되는 철근량이 생기거든. 자, 추가되는 철근량을 압축 철근에 더해주고 인장 철근에 더해주고 압축 철근에 그걸 배치하면 되거든. 자, 이것이 복철근의 이제 설계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끝나거든. 그런데 이게 못할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설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제 요건 기본 개념이 이렇고, 자, 그건 기본 개념이야 저거는. 자, 이렇게 보자고. 자, 압축 철근량을 AS 다시, 인장 철근량을 AS, 유효 높이를 D, D 다시, 폭 B. 이런 복철근 보가 있다고 보자고. 자, 이 복철근 보가 있을 때, 자, 얘가 안전하냐 안 하냐 해석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복철근 보의 해석. 자, 강도 설계법에 의해서 보를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 요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안전 검토를 할 때는 복철근 보가 이렇게 있을 때 안전을 검토해라라고 하면은 얘가 얘보다 작으면 안전한 거고, 설계하라고 하면은 이퀄 사인을 놓고 얘를 만족하는 BD, AS 다시를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 자,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보자고.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자, 이렇게 단면이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을 수가 있거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만 잘 보자고. 지금 일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 책은 뭐 읽어보면 이해가 되니까. 자, 이런 복철근 단면이 있다, 압축 철근이 있고 인장 철근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 복철근 단면이 있다고 보고 걔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얘를 어떻게 안전 검토할 거냐 이런 문제거든 지금. 그럼 이 단면은 일단 압축 철근량과 같은 면적을 갖는 인장 철근량을 두 개를 같이 놓으면은 일단 얘는 지들끼리 서로 평형하고 할 거 아니야, 그지? 플러스에다가 인장 철근에서 그만큼 빼요. 4개에서 2개 빼니까 2개 남았거든. 여기 철근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얘를 더한 거거든 지금, 그지? 그지? 그러니까 복철근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압축철근과 같은 면적을 갖는 인장철근 두 개를 평형시키고 더하기 인장철근에서 압축철근을 뺀 놈을 콘크리트의 단철근 구형보로 보고 두 개를 더한다. 그러면 복철근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쉽게 되지. 자, 이거는 자, 저항 모멘트는 자, AS 다시에 FY에 모멘트 8이 D에서 D 다시 빼면 되지. D 마이너스 D 다시. 자, 플러스. 자, 여기서는 AS 마이너스 AS 다시에 FY에 D 마이너스 여기서 모멘트 8이 2분의 2지. 콘크리트 압축력이니까 얘 대신 0.85 FCK AB가 들어가도 되지. 이거 같은 거야. 분해 아니고 얘를 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중운이나 모멘트가 복철근부의 저항 모멘트, 공칭 저항 모멘트보다 작은 거를 계산해 낼 수가 있다. 그래, 이때 이제 열다가 이제 P를 곱해야 되겠지. 강도 감소 계수. 자, P를 구하기 위해서 입실론 T를 구해야 되고, 입실론 T가 0.005보다 크면은 0.85가 될 것이고, 입실론 T가 0.005보다 작을 때는 이제 아까 했던 0.65 플러스 입실론 T 마이너스 0.002 3분의 200에 의해서 이제 강도 감소 계수가 결정되겠지, 그지? 자, 이와 같이 하면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요 식에서 단 한 가지 문제가 있거든. 여기서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는데 지금 하나도 어려운 거 없거든. 자, 이런 단면을 압축철근과 등가의 면적의 인장철근량을 AS-랑 놓고 그만큼 빼주고 콘크리트 단철근을 봐서 두 개 합치면 얘가 되니까 모멘트를 분리해서 구했다. 아무 문제가 없거든. 다음 문제는 뭐야? 여기서 인장철근이 항복했느냐, 압축철근이 항복했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지? 근데 항복했건 안 했건 그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 거의 항복에 도달하거든. 왜? 얘는 생태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때 알다시피 얘를 0.003 극한값에 놓고서 했기 때문에 얘도 거의 큰 차이 없이 항복 강도에 가거든. 그러니까 큰 차이 안 나는데 일단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 그럼 만약에 압축철근이 항복하지 않는다. 에? 압축철근이 항복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얘는 항복하지 않으면 얘가 FS 다시 요럴 때 이 변형률 입실론 T 다시라고 놓고 요거를 이 비례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 열다탄성계수 구하면 FS 다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그걸 집어넣게 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항복 안 했다면, 그런데 항복 안 했으면 얘는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이 식을 안 쓰고 요 식을 쓰면 되지. 자, 그러니까 이 식을 써서 해석을 하건 설계를 하건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공칭 강도를 정하는데 문제는 압축철근이 항복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럼 이제 압축철근이 항복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여러분 책에서 조건을 줬거든. 자, 압축철근이 항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 요식 사이에 있을 때 우리 철근비가 맥시멈과 인장철근 미니멈 요 사이에 있으면 압축철근은 항복했다고 보거든. 요 사이에 들어가면은. 자, 그럼 로우 맥시멈이 여러분 책에서 이거 유도하려면 30분 걸리거든. 유도는 하지 말자고 그냥 저대로 하자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 식을 보다시피 이 식 이해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복철근이 있으면 이렇게 분리한다. 분리하는데 압축철근이 항복했냐 안 했냐가 관건이거든. 그러니까 요식만 만족하면 철근비를 구해봐가지고 요식 안에 들어가면 얘는 항복했거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항복한 거 FY 요식으로 해서 이 안전을 검토하는 거지. 그냥 FY로 다 검토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압축철근이 이제 로가 로민보다 작다. 로가 이제 로민보다 작다. 이러면 이제 압축철근이 항복을 안 한 거거든. 항복을 안 했을 때는 얘를 요 놈을 구해가지고 또 여기서 요식을 써가지고 해석하면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졸업하고서 우리 때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운이 좋았던 세대거든. 세대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2학년 때부터 취직이 입도선매로 돼 있었거든. 그 당시 항상 중동건설 너무나 좋을 때거든.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뭐 대기업 대우, 현대, 삼성 어쩌고 저쩌고 얘들 다 와서 너 우리 회사 와달라 할 때였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무적되고 우선 뭐 따질 거 없이 제일 큰 회사에서 현대건설 들어갔고 현대건설에서도 제일 좋은데 해외통합부 들어갔고 해외통합부에서도 제일 좋은데 설계실이었거든. 설계실 들어가서 이제 설계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서 이제 많이 배웠지. 이제 많이 배웠으면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 실무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가르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무가 없으면 저 책을 가르치기가 사실 힘들거든. 안 해봤기 때문에 실무를 안 해보면 힘들 거거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실제 실무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복철근이 생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능한 비디를 확대해서 단철근 해라가 이게 원칙이거든. 왜? 철근보다는 콘크리트가 싸거든. 단면을 확대해서 단철근을 해주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안전을 검토했을 때 복철근이 걸리거든. 근데 복철근 설계한 게 아니고 자, 교량이 이렇게 있다. 자, 교량 뭐 성수대 어쩌고 다경간 교량이 있잖아요. 그럼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냐면은 G가 이렇게 되지. 자,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모멘트 이렇게 걸리거든, 그지? 보통 얘가 뭐 16분의 WL 제곱이고 얘가 11분의 WL 제곱이고 보통 뭐 이 정도 선으로 모멘트가 걸린다고. 그럼 자, 이 볼을 설계할 때 콘크리트 교량이라고 하면 플러스 모멘트니까 단면이 자, 철근이 여기 들어갔고 자, 얘는 마이너스니까 철근이 이쪽에 들어갔고 그러면 요 구간에 철근 나중에 배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것도 2학기 때 배우는데, 자, 철근 배근을 실제로 어떻게 해주냐면은 지금 원칙적으로 이렇게 변단면이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플러스 모멘트 구간 철근이 밑에 들어가야 되고, 자, 여기도 플러스 구간 철근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자, 위에는 얘는 마이너스 구간이니까 철근이 여기 들어가는 게 맞거든, 그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 실제로.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지가 여기도 철근이 이제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되지. 밑에 철근이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지? 근데 실제 이게 맞는 건데 실제 이렇게 하느냐? 이 철근 지가 잘라서 뭐 할 거야, 지가?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연결시키지. 철근이 다 연결시켜 쭉 갈 테고, 얘도 지가 잘라서 뭐 할 거야? 지가 쑥 가거든.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자, 이렇게 자르면은 단면이 당연히, 자, 복철근이 됐거든. 이렇게 해서 복철근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설계할 때, 얘 설계할 때는 그냥 사실은 이거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MU, PMN이 얘일 때도 만족하는 거거든, 단철근일 때. 근데 거기에다가 이건 복철근이 됐으니까 더 만족한 건 보나마나 하거든, 이거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래서 해석할 때 복철근 생기지 설계할 때 복철근 설계하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거든. 이런 경우가 지금 이해가 실제로 생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전 시간에 단철근 구형보 설계할 때도, 자, 단철근 설계할 때도 주철근이 이렇게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단철근을 부처님이 여러분을 살렸거든. 부처님 오신 날만 아니었으면 전단철근까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원하면은 우리 저기 어디지? 조계사에 모여서 거기서 한번 하자고. 월요일 날. 자, 이렇게 놓고서 실제로 우리 전 시간에 하다시피 주철근이 이렇게 되지만은 실제로 전단철근이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 그지? 전단철근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들이 이렇게 되지, 이것도 이제 요렇게 하느냐, 요걸 갖다가 요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자, 요거를 이렇게 폐합시키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전단력이 크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철근이 없는데도 넣어줘야 되거든. 이런 것이 보조철근이 되거든. 보조철근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조철근이 들어가게 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여기도 이 철근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철근은 여러분들이 주철근 외에도 보조철근을 집어넣어줘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철근이 만약 얘가 이게 30cm 이상 떨어졌다, 위험하거든, 균열에 대해서. 그럼 무적대고 보조철근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되면 얘들이 중간에서 균열이치가 벽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균열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얘가 잡아주게 되거든. 이 철근이 이렇게 쭉 가니까 잡아주거든. 그러니까 철근은 어떻게 됐건 30cm 이상 벌어지는 거는 막아줘야 되거든. 철근에 균열이 생기고 콘크리트 균열이 생기거든. 자, 그래서 이제 복철근 직사각형 단면은 여러분들이 뭐 요 정도 이해하면은 여러분 책 보고 문제 푸는데 큰 문제 없을 거로 보이거든. 아까 얘기한 대로 단지 지금 내가 유도를 안 한 거는 사실 필요도 없거든, 그거. 로가 로 맥시멈하고 요 사이에 있으면은 철근이 항복하는 거고, 얘보다 작은 항복 안 한 거고, 그거에 의해서 얘들이 바뀌는 것만 이해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유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아까 내가 써준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야.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요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끝났는데, 우리가 또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또 안 하니까 이제 보강 수업을 지금부터 하자고. 이제 야,
얘 임마 그럼 목탁을 두드려도 할까 말까인데 임마. 아니 재밌어 죽겠는데 왜 그래? 야 오늘 1시간 남았으니까 T형보를 끝내고 6월 4일 날 전단철근 들어가지 뭐. 어떻게 T형보 들어가? 하자. 조금만 해. 30분만. 30분. 6시 전에 끝낼게. 자, T형보 잠깐만 하자고. 야, 나도 나는 월요일 날 수업이 내 6시간이야. 6시간 떠들고 나면 집에 가서 폭 떨어지거든. 자, T형보. 조용. 이것도 그런대로 복철금보보다는 얘가 많이 쓰이거든. 얘가 복철금보는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실제적으로 별 없고 해석할 때 그렇고. 자, T형보가 뭐냐? T형보. 뭐 말 그대로 T자의 보지, 그지? 자, 얘 같은 T자 형태의 보다. 자, 요걸 갖다가 용어로, 일단 용어로 얘를 프렌지라고 부르거든. 프렌지. 얘를 외부라고 불러. 복부. 외부 프렌지 이렇게 불러. 그래서 요거는 보통 얘를 폭비라고 치고 얘는 외부기 때문에 BW라고 보통 넣거든. 자, 여기서 당연히 철근이 어디 들어가야 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거든. AS가 여기 들어가서 요것이 이제 D가 되는 거고. 자, 요런 형태를 T형보라고 한다. 가만 있어봐. 시방서 규정 좀 잠깐 보자고. 시방서 표에 뭐가 바뀐 게 있던데. 자, 6페이지, 시방서 6페이지. 자, 시방서 6페이지, 안 가져온 사람 많나? 에? 내가 가져오라고 이메일을 내가 친히 보내줬는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메일 보낼 때 연애 편지 쓰는 기분으로 보내주는데 여러분을 쳐다보지도 않냐, 씨. 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실제 보를 설계할 때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 실제 보는 이렇게 설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라든가 또는 항만에서 부도, 항만 부두라든가 우리 제티라고 그러거든. 자, 배를 달 때 자 이렇게 파일을 박아요. 부두에서 모든 부두가 이렇게 생겼거든. 파일을 받고 여기다 볼을 쳐요. 볼을 치고 볼을 이렇게 치고 자 볼을 또 이렇게도 치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자 볼을 치고 나서 위에다가 슬랩을 치거든. 그 단면을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고 파일을 이렇게 박아 놓고 여기다 볼을 쳐요. 이렇게 볼을 쳐 놓고 위에다가 또 슬랩을 이렇게 치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럼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자, 이렇게 잘라서 보면 파일이 이렇게 밝히고 그 위에 보가 있고 그 위에 슬라브가 있거든. 자, 그럼 이 단면을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파일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슬라브거든, 그지? 자, 위에 슬라브가 연속되는 건데, 자, 보인데 보의 폭은 복부는 여기인데 여기가 프렌지인데 어디까지를 비루하지? 요게 프렌지의 유효폭이라고 하는 거거든. 얘를 유효폭이라고 하는 거야. 어디까지를 프렌지의 유효폭으로 봐서 보의 폭으로 볼 거냐, 바로 그 얘기거든. 뭐 복잡한 문제거든. 자, 이 공식이 이제 여러분 책에 나와 있고 지금 시방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요거를 여기서 얘를 TF라고 놓고도 프렌지의 두께, TF, 프렌지의 두께, thickness of 프렌지 해가지고 TF라고 놨을 때 프렌지 두께의 양쪽으로 8배씩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지금 얘기한 건 기사시험 내용이거든. 기사시험이 이거 잘 나는 문제거든. 자, 양쪽으로 8배씩 또는 이 슬라브가 이거 얘도 슬라브거든. 지금 슬라브의 정의 슬라브. 자, 보라는 거는 이렇게 있을 때 수직 하중을 받아서 한 방향으로 휘는 게 보야, 그지? 슬래브는 면을 가지고 있고 양쪽 방향으로 휘는 게 슬래브 또는 플레이트야. 보는 라인 구조물로서 선 구조물로서 한쪽 방향으로만 휘는 거고, 슬래브 또는 플레이트는 수직 하중을 받아서 양방향으로 모멘트가 생기는 구조체를 플레이트 또는 슬래브라고 하거든. 잠깐 이럴 때 슬래브도 이제 2학기 때 배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기둥이라든가 이런 슬래브 같은 해석 설계는 다 2학기 때 배우니까 2학기 때 수강 신청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럴 때 이 프렌지의 유효폭을 두께의 8배씩 나가거나 또는 양쪽 슬라브, 보의 양쪽 슬라브의 중심간 거리, 양쪽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또는 여기서 이 보가 있을 경우에, 보가 여기 있잖아. 지금 보가 이렇게 있거든, 그지? 보의 지간의 4분의 1, 지간의 4분의 1. 자, 그거를 유효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3개를 구했거든. 지금 3개를. 자, 프렌지 두께의 8배 양쪽으로 나갈 수 있고, 양쪽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보의 지간의 4분의 1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유효폭으로 한다, 그 얘기거든. 자, 그럼 이 프렌지의 유효폭을 왜 두느냐? 자, 우리가 전에 등가 직사각형 응력분포 할 때 응력분포가 이렇게 됐었거든, 그지? 이렇게 됐었거든. 요게 0.85 FCK라고 일정하다고 봤거든, 그지? 이게 일정하고 이 폭에 걸쳐서 이게 깊이 A고 이랬는데 이제 이 T형보에 가서 얘가 이제 길어졌거든. 얘가 굉장히 길거든. 때에 따라서 1.5m, 2m 되는데 이게 2m까지 되는데 이게 0.85 FCK로 일정할 거냐? 일정하다고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프렌지 유효폭이거든. 이 유효폭 내에서는 응력 분포가 일정하게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프렌지 유효폭이 생기는 거야. 야, 우리 이거 지금 분명히 보강 수업 하는 거야.
자, T형보 판별법 해서 보자고요. 자, 이 두 경우를 놓고 보자. 자, 플러스 모멘트를 봤는데 중립축이 프렌즈 내부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 자, 이런 경우에 얘가 B고 되는데 얘는 BW고. 자, 요 경우에 살펴보면은 어차피 앞 인장 측의 콘크리트는 있으나 마나지 없어도 되거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는 T형보가 아닌 거야, 얘는. 그지? 그러니까 다시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 경우는 중립축이 프렌즈 내에 있고 플러스 모멘트를 받으면 모양은 T형보래도 폭이 B, 프렌즈 유효폭 폭이 B인 단철근 구형보로 해석 설계해야 되는 거야. 얘는 T형보가 아니지. 그러니까 무늬만 가짜 T형보가 되는 거지. 자, 얘도 보면은 마이너스 모멘트에 대해서 설계했는데 인장철근이 마이너스 모멘트니까 인장철근이 저기 생겼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또 얘가 없는 거네. 얘가 없는 거지, 그지? 얘가 없으니까 얘도 T형보가 아니고 얘도 여러분을 속인 거지. 보다시피 폭이 이제 BW인 폭이 BW가 됐지. 폭이 BW인 자, 단철근 구형보가 된 거지, 얘도. 자,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럼 이제 플러스 모멘트를 받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 중립축이 이와 같이 외부에 있을 때, 요 때만 T형보가 되는 거야. 요 때만 T형보. 내가 현대건설에 있을 때 해외통보 설계실에서 현대건설에서 제일 좋은 부서가 어딘지 알아? 회사에서는 돈 많이 벌어주는 부서가 제일 힘 있는 부서거든. 현대건설에서 제일 힘 있는 데가 어디냐? 항만설계실이거든. 왜? 산업항 주베일이라든가 항만공사가 제일 많이 회사를 해줬거든. 그 당시 80년대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된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을 수주하면서부터 그 당시에 그 공사비가 그 당시 10억 불이었었거든.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그 국가 예산이라는 게 세금을 받아 못 사는 여러분들 우리 78년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되게 못 살았거든. 근데 국가 예산을 그 공사비가 다 들어와 주니까 그게 해결해 준 거거든. 그 정도로 큰 공사가 현대건설을 살린 건 사실 항만사업부거든. 그러니까 항만설계실에서 내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설계한 게 이제 리비아의 이제 라스라노프 항만을 설계를 했었거든. 라스라노프 항만 설계를 해놓고 이제 아까 얘기한 제티가 아까 같은 구조가 있거든. 이제 파일을 박아요. 항만공사라는 건 그냥 바닷가 무에 가서 부두를 만들어 놓고서 이제 하는데 그 부두를 만들려면 이와 같이 파일을 박고 일단 볼을 아까 같이 놔야 되거든. 볼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슬라브를 놔야 되거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 자, 옆면에서 보면 파일을 받고 물 속에 이렇게 있고, 흙 속에 박히고 파일이, 물이 여기 있고, 자, 물이 이렇게 있고, 볼을 쳐야 되거든. 자, 볼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자, 육상이라면은 얘 볼을 칠 때 어떻게 해야 돼? 육상이라면은 BT 이거 있잖아, 얘. 네? 이거 싹 쌓아놓고 올라가가지고 거푸집 조립해놓고 할 수가 있잖아. 자, 이거 해상에서 이 볼을 칠 때 거푸집을 어디다 거치할 거야? 자, 여러분이 현장 소장이라면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거든. 자, 이 볼을 쳐야지 보 위에다 슬라브를 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구조체를 형성하는 거거든. 그래갖고 여기 이제 다 해놓은 다음에, 자, 무어링 돌핀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배가 와서 지가 와서 이렇게 이제 접안하고 여기다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지금같이 바다에서 이 볼을 거푸집을 매다 놓을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썼냐면은 이 파일을 바꾸서 파일이 이렇게 생겼으면 파일을 바꿔 놓아서 또 인근 파일을 이렇게 이제 있으면, 자, 요 사이에 연결을 시켜서 이후에 이제 보가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철근을 갖다 이렇게 씌워 놓고 이쪽에도 이렇게 철근을 만들어 놓고 요 사이에다가 강목을 끼워서 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강목을 이렇게 보내놓고 여기서 이제 지지대로 올려놓고 거푸집을 조립해가지고 했거든. 그럼 이 철근을 갖다가 뭐 D25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 항만에 이 슬라브가 보통 이게 한 4m 정도 되거든. 이 4m 정도 되고 이게 부두가 한 2kg, 3kg 되지. 근데 이제 이 부두를 이렇게 쳐놓고, 자, 이제 밤에 잤거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 볼을 치고 나서 또 슬래브를 갖다가 이 공사를 해야지. 슬래브도 콘크리트 쳐야지. 자고 나는데 뭐가 우강캉캉거리고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서 가보니까 얘들이 다 그냥 가라앉았더라고. 그 왜 가라앉는지 나중에 이제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 철근의 정착 이 구부리기가 있거든. 요런 걸 갖다 우리가 2학기 때 배우는 표준 갈고리에 들어가거든. 요거는 90도 갈고리, 135도 갈고리, 180도 갈고리 표준 후크가 있거든. 그지? 요 반경이 있거든. 이렇게 구부려 놨는데 지가 사실 구부리면서 균열이 가거든.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강목을 끼워 놓고 강목을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지지해서 이렇게 보들이 올라가서 슬래브를 다 받쳐준 거거든. 근데 지가 여기서 항복을 했거든. 이미 항복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끊어졌거든. 끊어져가지고 다 이제 빠졌지. 이제 요거는 이제 본 구조물이 아니었고 이제 항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설 구조물을 만들거든. 이 현대건 이런 항만 하게 되면은 그 당시가 내가 리비아 갔던 데가 81년도에 갔네. 내가 78년도에 현대건설에 입사했었으니까. 81년도에 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포니가 나왔었거든. 현대 차량에 포니가 나왔었거든. 근데 여기 이 현장에 가니까 이제 그때 이제 설계 팀의 대리로 갔거든. 설계팀에 데리러 갔는데 이제 당연히 차를 주지. 운전은 물론 못하고. 근데 이제 사막의 바닷가니까 운전 못하는 건 상관없지.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운전 면허증 없이 이제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운전을 뭐 배울 것도 없지. 나한테 운전 가르쳐 준 사람은 이제 측량 하시는 분이었는데 측량 진짜 옛날에 측량 실장은 다 전문학교 출신들이었거든. 이제 측량실장이 나한테 운전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이 나 운전 가르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컵에다가 물을 반쯤 떠놓고 본넷에서 그 차 대시보드 운전사가 거기다 딱 놓고 얘가 안 떨어지게 물이 안 쏟아지게 그렇게 하면서 운전을 가르쳤거든. 근데 그게 맞긴 맞거든. 그게 이제 방어 운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얘가 갑자기 급제동 어쩌고 저쩌고 얘가 쓰러지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 가서 운전 배웠고, 이제 현장에서 또 배운 게 수영을 배웠거든. 우리 세대는 수영한 사람 별로 없었거든. 우리 때는 불행한 건지 다행한 건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입학시험 봤잖아,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 이 항만 현장이 좋은 게, 항만 현장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자 제일 먼저 방파제를 하거든, 그지? 방파제 해놓고 이 안에 부두가 이렇게 올라가거든. 이 중동에 가면 여러분들이 보통 5시,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거든. 그럼 6시에 출근이면 5시에 일어나서 기상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 그래 놓고 하니까 12시부터 2시까지는 이제 자는 시간이지. 낮잠 시간이지. 또 젊을 때니까 안 자지. 요 시간 당연히 안 자고 이제 요 방파제 나갈 때마다 얘만큼만 수영하고 들어오는 거야. 수영 내가 또 우리 대충북 출신이 아니야. 충북에는 바다가 없거든. 또 수영이 나오면 또 그런데 얘 따라서 이제 수영을 했거든. 보통 이게 한 5, 6km 되거든. 5, 6km 되고 얘가 입구가 한 10km 정도 돼야지 배가 들어오거든. 이걸 매일 했더니 이제 나중에는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제 왕복할 정도로 수영이 되더라고. 또 수영도 배웠고 또 이제 밤에 9시에 끝나고 할 일 없으니까 이제 하는 일이 테니스밖에 없거든. 테니스 치고 테니스 배우고 현장 가서 테니스 배우고 운전 배우고 수영 배우고. 근데 이런 현장 정도 되면은 근로자가 한 3,000명 됐거든. 근데 3,000명 중에 이제 여자는 없으니까 재미난 일은 다 벌어지지. 진짜 재미나지. 나중에 여학생만 따로 있을 때 여학생 앞에서 내가 얘기해 줄게. 진짜 재미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졸업하고 현장을 갈 때 어느 현장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설계니까 상관없거든. 설계니까 뭐 이거 설계하다가 교량 설계할 수도 있지만 시공하시는 분들은 항만 현장 가면 계속 항만 현장이거든. 그런데 토목에서는 항만은 할만하거든. 왜? 환경 조건이 좋거든. 우선 바다가 있고 바닷속에서 온갖 구조물이 다 있거든, 이 안에는. 그러니까 다 배울 수가 있거든. 이 안에 교량도 있고 이 안에 뭐 도로도 있고 있을 건 다 있거든. 종합 현장이 항만이거든. 그러니까 항만은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현장이거든. 이제 제일 가면 안 되는 데가 이제 지하철 건설, 이제 상하수도 뭐 처리장 뭐 이런 거는 가서 이제 진짜 똥물만 맡아야 되거든. 이건 좀 곤란하지. 자, 뭐하다 T형부 판별하다가 왜? 자, T형부 판별까지는 해야지. 자, 여러분들이 T형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경우 아니면 T형부가 아니거든. 자, 중립축의 위치가 외부에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플러스 모멘트 받아야 되거든. 자, 저 조건에서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모멘트 받으면 아까 얘지. 얘가 이거는 T형부가 아니잖아.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모멘트 받으면서 중립축 위치가 외부에 있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T형부 판별법. 자, 중립축 위치가 반드시 외부에 있을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방법은 자, A는 이제 우리가 이거 폭 B를 보고 우리가 응력 직사각형 깊이 A지 이게. 자, 응력 직사각형 응력 분포의 깊이 A를 구해가지고 A는 자 0.85 FCK B분의
여기 AS가 있으니까 AS에 FY로 A를 구할 수가 있거든, 그지? 이 A가 얘보다 크면은 중립축은 여기 있는 거거든, 그지? 자, 이 식에서 간단히 T형보다 아니다가 바로 나오는 거지. 또는 두 번째로 자, 프렌즈 압축력 C를 구하거든. 자, 프렌즈 압축력 C를 구해가지고 C보다 T가 크면은 자, 프렌즈 압축력은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자, 프렌지가 전체 압축력 크기는 0.85 FCK이고 면적이 BTF잖아, 그지? 요걸 구해가지고 자, T가 크게 되면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중립축이 T가 커지니까 얘들 평형을 이루려면 중립축이 아래로 더 내려와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와 주니까 중립축이 외부에 위치하게 된다. 바로 이 얘기거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구해봐 가지고 뭐 어느 하나만 해도 되거든. 한 방법에 의해서 중립축 위치를 구해서 외부에 위치하면 그것이 그때부터 T형보다 바로 그 얘기가 되거든. 자, T형보는 이렇게 되거든. 자, T형보가 얘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거든. 해석 설계를 해라라고 하면은 자, 얘도 MU는 자, 얘보다 작아야 되거든. 자, 요 프렌지라 그랬어. 프렌지의 돌출 부분의 압축력. 자, 이 압축력을 구해보면 0.85 FCK에 면적이 얘가 B고 얘가 BW니까 자, B-BW의 두께 TF 프렌지의 두께. 자, 저렇게 되면 프렌지 전체 압축력이지. 프렌지 돌출 부분의 압축력. 자, 프렌지 돌출 부분의 압축력과 맞먹는 철근을 가상 뭐 프렌지 자, 가상 프렌지 철근 ASF라고 하면은 이 ASF는 자, 두 놈이 평형을 해야 되니까 이 압축력을 갖다가 자, 이 압축력을 자, 가상 압축 철근을 가상 프렌지 철근을 정할 수가 있지.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가? 이 철근은 얘는 당연히 이제 얘가 AS였었으니까 얘가 ASF니까 얘는 이제 AS-ASF 뭐 바로 결정이 되네. 자, 그럼 여기서 이 압축력은 좌우지가 이 중심에 작용할 거냐, 그지? 그러니까 자, 요거 모멘트 팔은 D-2분의 TF지, 그지? 자, 얘는 이제 요 C는 얘는 D- 콘크리트 압축이니까 2분의 A가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다시피 자, 어떻게 될까? 강도 설계법에 의해서 T형보를 해석 설계하라면 결국 이식 하나거든. 자, 이식 하나인데 일단 해석을 보자고. 해석할 때 이 단면이 받을 수 있는 저항 모멘트는 프렌지 돌출 부분의 압축력과 등가의 가상 인장 철근을 AS라고 F라고 잡고
이 압축력을 갖다가 FY로 나면 이 철근량이 구해졌거든. 그럼 이럴 때 모멘트 8은 얘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자, 이 힘에다가 이 힘 또는 이 힘 둘 중에 한 힘에다가 이 모멘트 8을 곱해주면 이 부분에 저항 모멘트가 나오는 거고, 플러스 이 철근 가지고 2분의 2 하게 되면은 이 저항 모멘트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이 시계에서 결정되고, 여기서 얘 변형률에 의해서 또 마찬가지로 강도 감소 계수가 0.85냐 더 감소해야 되냐, 변화 구간에 들어가면 감소하고 강도 감소 계수가 정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T형보를 안전 검토 해석을 이와 같이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실제는 이렇게 안 하고, 실제 책에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고, 실제 아까 보다시피 실제는 이제 파일이 이렇게 싹 바뀌고, 이게 항만뿐만 아니라 건물 구조는 다 이거지. 건물 구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고, 기둥 위에 이거는 지금 이거 우리가 인테리어 한 거고, 그지? 기둥이 있으면 여기 보가 이렇게 싹 들어가지. 보가 이렇게 들어가고, 자, 보가 들어가고, 자, 보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슬래브가 쳐지는 거 아니야. 실제 구조는 이거거든. 이거를 T형보로 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그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 얘들 모멘트를 실제로 얘는 슬래브 구조, 플레이트 요소라고 하고, 플레이트 요소고, 얘는 보요소고, 얘는 기둥 요소고. 자, 이렇게 요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 어떻게 하지 걱정할 게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유한 요소 FEM이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뭐 마이다스라든가 유한 요소법에 의해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거든. 마이다스, 셉, 아바쿠스, 네스추란, 뭐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거든. 좌우지간. 최소한도 2학기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 거, 왜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거 가지고 모멘트를 다 구하거든. 이 모멘트 구해가지고 슬라브는 슬라브대로 철근을 양방향으로 다 이렇게 깔아줘야 되거든. 양방향으로 다 깔아줘야 되고, 그 안에 보는 아까 보다시피 보가 이렇게 있을 때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던 거 위에 들어가던 이렇게 다 하거든. 이거 할 때 모멘트는 여기서 다 나와주거든. 그 모멘트 가지고 칼럼 설계하고 기둥 설계하고 보 설계하고 슬래브 설계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거든. 실무에서 책에서 나온 것 같이 이렇게 하지 않거든. 근데 뭐 이론상 뭐 이렇게 배우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나도. 근데 또 기사 시험에 이렇게 나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있으라고 오늘 수업을 내가 진행했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T형보 했고 또 복철근 구형보 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 기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숙제한 거를 갖다가 여러분 숙제 제출하지 말고 그거를 이 신시방서에 의해서 한번 바꿔보라고. 자, 바꿔보고, 그다음에 복철근보에서 한 2개, T형보에서 2개 해서 유비 아카데미에 올리자고. 자, 그거 수업이야, 보충 수업. 알아서 해. 카페에서 올려서 거기서 한번 보자고. 그럼 자기가 좀 못 푸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거 보겠지. 보고서 이해를 하자는 거니까. 근데 가능하면은 지금 바로 이제 시험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날만한 문제를 풀어보고 올려야 돼.